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쿠바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 부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어디십니까? 저는 지금 트리니다드라고요. 쿠바에 이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아바나가 서울이라면은 그 반대편 이제 또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제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음식은 전혀 여전히 잘 힘들어요. 제일 잘 먹는 게 그나마 숙소에서 이제 차려주시는 5불 내면 이제 미국 달러 5달러 내면은 숙소에 차려, 그게 제일 진수성찬이고, 다니면서 식당 가서 하는 거는 그냥 워낙 여기가 물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음식을 맛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냥 햄앤치즈 샌드위치라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정말 그냥 햄 아주 얇게 자른 거하고 식빵 사이에다가 아무런 간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조미료 이런 거 없이 그냥 햄 살짝 얇게 자른 거하고 그다음에 치즈 한쪽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4,000원에 이제 파는데, 먹으면서 정말 절대 미식가 분들은 쿠바 여행 그렇게 먹을 거 이렇게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 경제봉쇄, 예, 경제봉쇄, 경제봉쇄 길어진 쿠바에서 지금 쿠바 들어가신 지 한 열흘 됐죠? 그렇죠. 예. 열흘 동안 정말 최소의 식량으로 버티고 계신 집 생각나시겠어요. 제일 집 생각 많이 날 때는 특히 과일. 이게 여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나나 여기 한 송이에 500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싸기는 싼데 막 요즘 약간 걱정이, 이러다가 내가 비타민 C가 부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아침마다 항상 사과 하나씩을 꼭 먹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사과 같은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은근히 왜 들어와 있는 많은 과일들이 수입 과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수입이 일단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자국 내 음식만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이 하여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여기 플라야 히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카리브해의 휴양 도시. 여기에 가서 올 인클루시브라는 걸 했거든요. 혹시 박동훈 부장님 올 인클루시브 이렇게 해보신 거 있어요? 국내 무슨 콘도에서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게 뭐 아침 조식 포함돼 있고 애들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 돼 거, 그런 거 보통 올 인클루시브라고 하지요. 제가 해본 최대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는 사실은 괌이나 사이판 PIC 있죠. 네. PIC에 가면은 PIC 골드 상품을 갖다가 이제 패키지로 구매를 하고 가면, 여기서 말하는 올 인클루시브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예요. 네. 그래서 PIC에 3박 4일, 4박 5일 이제 가면은 거기 있는 음료라든지 식사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 이제 PIC 같은 경우는 워낙 물론 고가의 상품이기도 하지만 각종 바라든지 다양한 식당 가서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먹어서 정말, 근데 이게 쿠바에도 있어요. 쿠바의 올 인클루시브는 정말 내가 아마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겸손한 가격의 올 인클루시브가 없을 거야. 미화 20불. 네. 20달러. 우리 돈으로 24,000원, 5,000원. 25,000원을 내면은 하루 종일 마음껏 먹고 마시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카리브해 산호초가 있는 이렇게 예쁜 바다 휴양지의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숙소는 따로 이제 플라야 히론의 다른 까사, 여기서 이제 개인 민박집 같은 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거기 한 9시부터 이렇게 가서 오후 한 4시, 5시까지 노는데 하루 종일 음식 정말 푸짐하게 먹어요. 그리고 거기는 되게 고기라든지 막 다양한 코코넛 밀크로 조린 맛있는 쌀밥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거기는 음식이 잘 나오죠.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거기는 맥주가 무제한이고 우리 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대사로. 그 유명한 대사. 네. 그 모히또가 맨 처음 만들어진 나라가 쿠바예요. 아하. 그래서 모히또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가 있어. 그거 여기 술꾼들 오면은 환장할 거야. 도수가 높은 술 같던데 그걸 그렇죠. 럼 들어간. 근데 저는 그냥 그래서 항상 아구아 아마 여기 바텐더가 쟤는 진짜 심심하다. 다른 애들은 다 여기 카르베사라 그래서 이제 맥주 카르베사 아니면 모히또 아니면 다 이렇게 알코올을 찾는데 난 항상 아구아 물을 그래도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갔는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스노클링 하러 이렇게 딱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네. 와, 열대 산호초. 보통은 우리가 스노클링을 할 때 열대 산호초를 보려고 하면 이를테면 사이판이라든지 호주 케언즈에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만약 이제 여행한다고 하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죠. 멀리 있나 보죠. 배를 타고 나가서 보통은 산호초를 보기 위해서는 이 육지 내륙에 바로 이렇게 인접한 데는 잘 없고 배를 타고 한 20분, 30분 나가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이판에 가서도 스노클링 여행을 하면은 보트 투어를 이제 패키지로 따로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해안에 산호초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휴양지 이렇게 선베드에 이렇게 있다가 스노클링 마스크 딱 끼고 그냥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밑에 위모와 도리들이 그냥 와글와글. 진짜 손바닥만한 물고기들이 딱 이렇게 가면 그리고 물이 허리 정도까지 오거든요. 근데 내 허리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내 다리 옆으로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카리브해가 진짜 예술이야. 근데 열대어들이 천국. 산호라는 게 사실은 오염된 바다에서 못 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연안에는 잘 없고 좀 타고 나가야 만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연안에 바로 있다는 거는 별로 진짜 오염이 적은 바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우리 또 쿠바 역사 얘기를 한번 훅 건너가 봅시다. 네네네. 예, 이게 제가 왜 하바나가 500년 된 도시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트리니다드도 역시나 500년 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식민지를 세우고 가장 먼저 만든 도시 중 하나예요. 트리니다드가. 그래서 여기 가보면 되게 오래된 성당이 있는데 그럼 스페인은 여기 와서 뭘 했느냐? 사탕수수 농장과 담배 농장을 이제 한 거죠. 와, 그 시절에 사탕수수 농장주의 저택을 이제 지금은 무슨 박물관처럼 이렇게 건축 박물관이라 해서 꾸며놨는데요. 가서 보면은, 보헤미아, 그때 당시 보헤미아, 지금으로 치면 체코에서 사온 샹들리에, 프랑스에서 사온 온갖 가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쿠바가 스페인이 쿠바를 식민지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기후 때문인 거예요. 여기가 이 남유럽하고 비슷한 기후, 아주 따뜻한 기후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주로 했던 거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했던 거는 농장일가 하니까 지금도 왜 스페인에서 유명한 수출품은 뭐냐면 발렌시아 오렌지거든요. 네. 스페인은 지금도 사실은 농업이 되게 발달해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은 농업을 한 거예요. 사탕수수 농장. 근데 18세기, 19세기가 사탕수수가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었던 거예요. 네. 사탕수수로 인해서 설탕을 단 것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단 것에 입맛을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시절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나는 근데 약간 생각은 뭐냐면 생각해봐요. 아메리카 대륙을 맨 먼저 발견한 건 스페인 사람들이었어. 네네. 콜럼부스도 그렇고 아메리고 베스푸치도 그렇고. 베스푸치. 아메리카 이름을 지금 아메리코 베스푸치도 그렇고. 근데 왜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겨우 이 쿠바 같은 따뜻한 그냥 남국의 섬이라든지 멕시코 정도에 만족했잖아요. 네. 멕시코도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근데 왜 저 위에 뉴욕은 안 갔을까? 추워서? 정답.
추워서. 왜냐면 뉴욕은 영국 애들이 와서 뉴욕에 가서 영국 애들은 좋아했던 건 뭐냐면 여기 요크셔 지방하고 되게 비슷하네. 영국에 있는 그 요크셔.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요크셔, 뉴욕이라고 가죠. 왜 우리 그 아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 요크셔 대공, 요크 대공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 지방이 이제 원래 영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와서 이 스페인 애들은 저 추운데 애들이 왜 가지라고 했던 데를 영국 애들은 그냥 워낙 거기는 자기네들은 추운 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크셔 지방과 비슷한 기후를 가진 뉴욕에 정착을 했고 대신 거기는 추워서 농작물을 하기는 힘드니까 걔들은 남부에서 면화를 길러서 공장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솜을 틀고 하는 면화 공장. 그래서 북부에는 공장이 발달하고 미국 남부에서는 농장이 발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되게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페인 애들이 자기네 그냥 익숙한 그 따뜻한 이 쿠바 섬에 만족할 게 아니라 미국 본토로 들어가서 미국 동부와 북부로 들어갔으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건 스페인의 후손들이었을 텐데 스페인 애들은 그냥 따뜻한 쿠바 섬에서 그냥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래서 쿠바가 사탕수수 농장이라든지 공장 대신에 농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산호초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불을 내면은 하루 종일 열대어들과 수영하면서 산호초를 보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국 자기 살던 동네하고 비슷한 곳에 가서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군요. 식민지도.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그 구글 맵에서 트리니다드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김민식 특파원 참 부러워요. 아이고 언제나 이렇게 가볼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이 물자 부족한 쿠바에서도 여기만은 그 관광지라 그런지 좀 예외인가 봐요. 왜요? 아까 20불로 그렇게 먹을 것도 저 아바나 계실 때는 바나나 그렇죠. 옥수수. 그렇죠. 그렇죠. 아주 단조로운 식단이었는데 여기 가니까 그래도 식사였는데 심지어 술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바나에서 내가 결국 못 찾았던 건 뭐냐면 이런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를 거기는 워낙 이제 수도고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만약 서울에 도착한 여행자야. 근데 나는 뭔가를 이슬람계 내가 여행자라 가지고 뭔가 할랄 푸드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막 찾아다니기 힘들겠죠. 그나마 이태원을 가야 여기에는 그래도 외국 사람들 위한 음식이 있네. 근데 나는 이태원을 못 찾았던 거고 자 여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제주도 같은 곳이라 가지고 어차피 해외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많아서 여행자들을 위한 식당들이 많은 거죠. 우리 왜 제주도 가면 마치 관광 식당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왜 여기 사람들은 물회하고 오로지 전복 뚝배기만 먹나 싶을 정도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여행지 관광지에 오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우리 그 박동훈 부장님이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그 지난 방송에서 해밍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조금 더 제가 수정하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좋죠. 해밍웨이가 부자가 다 자살을 했어요. 총으로. 아버지 아니면 아들? 해밍웨이 아버지도. 해밍웨이 아버지 클래런스 해밍웨이가 나이 57세, 60이 채 안 된 나이에 자살을 하는데요. 그 자살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게 부자 간의 이 묘한 연관성이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57세, 56세, 55세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따뜻한 플로리다로 이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거기는 이제 주별로 의사 면허가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 내려가서 의사 면허 시험을 새로 봐서 플로리다로 이주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플로리다로 이사하기 전에 미리 플로리다 부동산 이제 플로리다가 막 그때 당시에 1930년대 막 이때 막 인기였나 봐요.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얼른 들어가서 막 샀는데 폭락한 거예요.
플로리다 부동산 대폭락장에서 상투를 잡았던 거예요. 대폭락하면서 이 노후 대비를 해놓은 그게 다 이제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권총 자살하거든요.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로. 두 분 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참. 이게 나는 근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우리가 노후 대비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참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도 의사하고 전문직이었고 돈을 꽤 많이 모았을 텐데 플로리다 부동산 폭락은 예상을 못했던 거고 그리고 해밍웨이도 모든 미국 부자들이 휴양지로 가서 지내는 그 아바나의 근교에서 농장을 사놨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쿠바 혁명을 하면서 모든 미국 자산을 다 국유화할 거라고는 자기가 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사놓은 그 농장을 빼앗기고 추방당할 신세가 될 거라고는 해밍웨이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그 부자 둘 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사안이 터졌는데 그래서 해밍웨이가 엽총으로 자살하려고 시도한 것을 부인이 발견하고는 말리고 이게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이 자꾸 자살 시도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해밍웨이를 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해밍웨이가 자기가 그래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고 노인과 바다로 이미 노벨 문학상을 탄 이후고 너무 세계적인 문호인데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신문에 실릴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곳에 정신병원이 아닌 곳에 가서 이제 마치 이제 위장병 무슨 심혈관계 질병을 무슨 이렇게 치료하는 목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해서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좀 지내다가 의사가 당신은 우울증이 심해서 이런 정도로 그냥 병원 입원하는 정도로 갈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정식으로 입원하라라고 권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해밍웨이가 그 얘기를 하죠. 나 정신병원 가면 신문에 사회면에 실린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정신병원에 가면 신문에 조그만하게 기사가 뜰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신병원에 안 가고 그래서 뭔가 큰 비극이 생기면 세계적인 뉴스가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데요. 해밍웨이가 의사의 충고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고 메이오 클리닉에서 퇴원한 이틀 후 엽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노후 파산이네요. 노후 파산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노후 파산인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요? 너무 슬픈 건 그 해밍웨이가 그렇게 해서 이 아바나의 그 농장을 쿠바 혁명으로 뺏기고 쿠바에서 쫓겨나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하고 난 다음에 당시 재산으로서는 하여튼 몇십만인가 몇백만 달러의 유산을 부인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산을 이제 신문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뭐라냐면 이거는 작가의 유산이 아니라 대은행가의 유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그분 돈을 많이 벌었겠죠.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탔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성공을 하고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충분히 노후를 그냥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거였는데 해밍웨이의 경우에는 이제 또 노인과 바다를 이제 나이 53인가 52인가 썼대요. 네. 나이 60이 넘어서 노인과 바다를 뛰어넘는 대작을 쓰는 게 이분의 목표였답니다. 근데 글이 나오지 않아서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래서 요즘 제가 사람들 이제 만나서 강의 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50 넘어가면 큰 목표 세우지 말고, 60 넘어가면 그냥 소소하게 일상을 즐기면서 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30, 40에는 욕심을 내서 막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 도전할 수 있고 막 새로운 작품 연출할 수도 있어. 근데 50, 60 넘어가잖아요. 체력이 딸려서 안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50, 60 넘어가서 실패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회복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나이 30, 40에는 실패를 해도 돼. 실패해도 어차피 남은 날이 짱짱하기 때문에 나이 50에 다시 재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50, 60 넘어서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제 해밍웨이가 오늘 지금
계신 트리니다드에도 트리니다드? 적적이 있나요? 해밍웨이는 아바나를 정말 좋아해서 아바나 주위에, 여기 트리니다드에는 별로 없어요. 여기 근데 이름이 트리니다드라는 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네네. 우리 많이 귀에 익숙한 게 트리니다드 토바고 또 있고 보니까 이 구글맵에 찾다 보니까 트리니다드로 시작되는 지명들이 좀 있네요. 말들이 많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드는요. 네. 여기에서 그 스페인어의 다드는 영어로 전미어 TY라고 생각하면 돼요. TY. 그러니까 여기에 시티를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우다드라고 불러요. CIUDAD. 자, 그러면 그러면 트리니다드는 뭘까요? 트리니티. 트리니다드. 트리니티. 삼위일체 도시? 성자, 성부, 성신, 삼위일체. 자, 그러니까 트리니다드라는 이름이 있는 곳은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의 영향이 남아있는. 그래서 여기에 그 교회 성당 같은 거 많이 있고요.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니다드도 있어요. 유니티. 트리니다드, 트리니티. 트리니티는 자,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 온갖 이 상징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있죠. 아주 유명한 영화. 어떤 영화죠? 어떤 영화냐면은 메시아가 한 명 나타나서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빨간 약, 파란 약 중에서 선택을 하고 현실로 매트릭스. 나아가세요. 매트릭스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트리니티. 그리고 매트릭스에 그 새로 등장한 메시아 이름은 니오. 새로이 등장한 사람, 니오. 자, 이렇게 하면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보게 되죠. 나는 항상 느끼는 게 영화광은 어디 가든 이 영화와 소설과 여행이 어우러지는 그 이야기 속의 향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쿠바 여행이, 보니까 역사, 문화. 그렇죠. 예, 문학. 그리고 그게 다. 그런, 아까, 요런 도시의 리조트, 스노클링까지. 그렇죠. 물론 배는 조금, 물자가 부족해서 고프지만 참 다양한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근데 나는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하나의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다른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 나서야죠. 그렇지. 내가 방 안에 있어. 문이 닫혀버려. 캄캄해져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그나마 세상하고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문이 닫히면 캄캄해. 막 떠듬떠듬 그 캄캄한 병 하다가 뭐가 이렇게 잡혀. 땡겨보면 그게 손잡이일 수도 있고 창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열리긴 열리는데 조금밖에 안 열려. 그래서 할 수 없이 숟가락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벽을 계속 긁어내. 파내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문 크기로 이제 조그마한 구멍을 문 크기로 넓히는 과정. 나는 문이 닫히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닫히면 적극적으로 그 컴컴한 방 속을 뒤지고 다닌다. 저는 쿠바 와서 느끼는 게 여기 사람들은 미국의 이제 이 무역 제재로 인해서 어떤 뭔가가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네네.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내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올드카라고 하는 게 너무 재미난 문화인 게 50년, 60년 된 정말 낡은 차인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향수를 일으키는 상품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거 타고 가면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기하는 거지. 할아버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런 차 있었다? 이거 타고 다녔다? 근데 그 차를 유럽 어디서도 그 차를 더 이상 타지를 않죠. 이 사람들은 무역 제재 때문에 새로운 차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그 부자 미국인들이 휴양지 아바나에 와서 타고 다니다가 두고 갔다기보다는 카스트로가 다 앞서있겠지. 한 그 차를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이제 하는 거지. 네, 저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아주 재미난 책. 이게 제가 또 책을 읽는 책을 찾는 통로 중 하나가 예스24에서 나오는 채널 예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채널 예스요? 채널 예스. 채널 예스가 예스24 서점 있죠. 주거 서점. 네네. 거기 가면 비치돼 있고, 저는 채널 예스를 어디서 읽냐면 예스24 북클럽에서 이게 무료 배포하는 전자책이에요. 그러니까 잡지를 전자책으로 내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잡지를 전자책으로 내고 채널 예스 되게 좋아요. 여기서 네네. 여러분들이 무슨 책 읽을까 고민할 때 채널 예스 읽다 보면 좋은 책들 추천이 많이 되는데, 예스24 서점에서 작년 이제 2022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책 24권, 12권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올라온 책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본 책이 하나 있는 거야.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예스24 북클럽에서 전자책으로 다운받아서 제가 읽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스웨덴의 어떤 대기업에서 나가던 젊은 임원이 갑자기 자기가 이제 이 재무 담당 임원이에요. 네네. 재무 담당 임원은 다른 임원들은 다들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이 재무 담당 임원은 오로지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수의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대다수의 노동자나 우리 회사 사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자각을 어느 날 문득 하면서, 재무 담당 이사는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어떻게든 줄여야 되고 주주 이익은 극대화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회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사표를 내고 태국으로 건너가서 불교 승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티코라는 이제 깨달은 자라는 이제 법명을 받고 파란 눈에 이제 유럽 스웨덴 승려, 태국 사원에서 일하는 승려들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주지스님 아잔, 거기는 이제 왜 이 아잔이라는 지혜로운 깨달은 자라는 이제 주지스님이 어느 날 마법의 주문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당신이 살다가 누군가하고 싸우게 되거나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로부터 피할 수 있는 주문이 있다. 딱 3번만 외워라.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문을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믿으면서 3번을 외우면 당신의 인생에서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이랬거든요. 제가 이 글귀가 왜 와닿았냐면, 제가 이 글귀를 읽고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플라야 히론에서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에서 네. 너무 멋진 선베드를 내가 찾은 거야. 그래서 나무 그늘에 탁 해서 너무 멋진, 아침에 딱 도착해서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왜냐면 거기도 또 좋은 자리를 먼저 잡아야지. 조금 있으면 사람들 오면 이제 왜 가족들끼리 서로들 자리 잡느라고 난리니까. 우리나라 캐리비안 베이가 또 그렇듯이. 하여튼 거기는 선베드가 무료니까 20%를 내고 나면 좋은 자리를 잡고 탁 가면서 바다를 보면서 막 했는데, 내 옆에 휴가 나온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앉은 거죠. 아이고. 그리고는 얘들이 쿠바의 특산품 중 하나의 시가를 끊임없이 피워대는 거야.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무슨 러시아 음악을 트는데, 왜 그러냐, 라우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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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샤샤샤시 이러면서 노래를 미치겠는 거예요. 네. 진짜 나의 이 카리브해 천국 같은 하루가 갑자기 얘들로 했어. 근데 그때 그 책을 딱 읽다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책에서 무슨 대목을 읽었냐면, 유쾌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매너가 아니라, 매너란 무엇이냐, 불쾌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응대해 주는 것이 매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치. 내가 이런 큐바산 시가를 피우면서 뻐끔뻐끔 피우는 이런 매너 없는 러시아 군인 옆에서도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주면서, 야, 카리브해 휴가라니 정말 너무 멋지지 않니? 그리고 생각해봐요. 지금 1월, 2월이면은 러시아로서는 끝장 추울 때인데, 얘가 지금 그래도 휴가 와가지고 쿠바에서 카리브해 이
바다를 즐기고 있잖아. 그는 처음에는 저 자식들 말이야 그 우크라이나랑 전쟁도 일으키고 그 말이지 혹시 그 우크라이나에서 쟤들 뭔가 이렇게 그 공을 세우고 전공을 세우고 포상효가 온 거 아니야? 막 약간 좀 이런 삐딱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닐라라든지 필리핀 세부라든지 아니면 태국의 파타야 같은 데 가면 미국 장병들이 거기 휴가 나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막 떠들고 노는 걸 많이 봤단 말이야. 나는 걔들을 보면서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는데 왜 내가 러시아 군인을 보고 내가 왜 불편해야 되지? 이게 나도 틀릴 수가 있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편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미소만 나누셨어요? 얘기해 보셨어요? 영어 전혀 안 돼. 아니 그리고 되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말하면 좀 내가 그 비하 같아서 미안한 얘기인데 좀 무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걔가 계속 지들끼리 치노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아니 꼬레인데 꼬레. 아니 그리고 그리고 치노 그러면 내가 치노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나 봐. 아이고, 이놈들.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예전에 사실은 95년도에 호주, 배낭여행 간 적이 있어요. 네네. 95년도 호주 배낭여행 갔다가, 거기도 이제 한여름에는 막 되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12월인데 거기는 한여름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 온 배낭여행자랑 같이 이렇게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네.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게 어떤 그 호주 여성분이 탔는데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거야. 이렇게 청바지 선에 이렇게 저기 선이 없으니까 노 팬티다, 노 팬티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확 째려봤어, 얘를. 그러니까 얘가 나보고 갑자기, 한국말 안 와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뭐라 그랬는지 잘 생각해봐. 노 팬티가 한국어니? 나 진짜. 하여튼. 그래서 약간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물론 정말로 그냥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약간 러시아 군인하고 별로 얘기는 못 해봤어요. 그리고 왠지 얘기하면 대신에 제가 저기 그 발칸반도 네. 그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요. 근데 이 친구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이 친구가 역사 버프. 그러니까 이제 버프 역사 덕후인 거예요. 덕후. 그것도 심지어 전쟁 역사 덕후라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막 한국전에 대해서 막 하고 얘가 부산을 알아요. 세상에 니네는 한국전 때 부산 빼고는 다 북한군에 점령됐었잖아. 진짜 덕후네요. 근데 그 부산에서부터 진짜 덕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는 또 이제 그 세르비아 여자친구야. 아이고. 이 여자친구한테 막 뭘 설명을 하다가 근데 그것도 발칸에는 발칸의 사정이 있겠지. 근데 하여튼 둘이 되게 친해. 근데 그러다가 나보고 너네 이 해군 역사상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장군 있잖아. 이순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칸 반도에서 온 젊은이가 네. 이순신을 알아. 그래가지고는 얘가 막 이순신, 나하고 막 이순신 얘기를 막 신나게 하다가 이제 옆에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여자친구한테 막 자기네 말로 이순신의 업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친구 이제 둘이 얘기하는 걸 사진 찍었는데 내가 그 여자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그게 12척이었나? 7척이었나? 12척.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래서 그 12척 가지고 100척이 넘는 그 일본 배들을 이제 무찌른 얘기를 내가 이제 막 신나서 이제 해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스토리 중에서 가장 재미난 스토리는 히스토리고, 왜냐면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히스토리 중에서 또 가장 재밌는 거는 또, 히스토리 오브 워, 전쟁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플라야 히론, 그러면 나는 계속, 플라야 히론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그 마을에 탱크하고 막 이런 그 장갑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생뚱맞게 여기에 왜 탱크가 있지? 근데 거기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그러니까 커다랗게 이렇게 그 간판이 붙어 있는데, 미 제국주의 침범에 맞서는 용감한 쿠바 군인들 막 이런 그 문구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플라야 히론이 뭔 줄 알아요? 영어로는 베이 오브 피그스. 베이 오브 피그스. 피그만 사태. 피그만 사태. 베이 오브 피그스. 피그만 사태라고 예전에 미국의 CIA가 그 배후 조종해가지고 이 마이애미에 있는 쿠바 난민들 몇천 명 데려다가 이제 쿠바 침공 시도했다가 박살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한참 좀 약간 세계적으로 외교적인 창피를 당했던 일인데 그 일을 겪은 곳이더라고요. 피그만 사태가 있었던 곳. 오늘 또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생생한 얘기잖아요. 보통 이제 여행기는 네. 지나가지고 네. 여행 다녀와서 네. 되짚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내가 빌린 책에서는 특집으로 우리 김민식 특파원의 여정을 쫓아가면서 바로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책을 읽으시고 나는 우리 박동원 부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실은 제가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나는 쿠바에서는 도무지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지금 그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들이라든지 유튜브 제가 이제 이 꼬꼬독이라고 네. 굿라이프 채널에서 이번에는 매주 지금 한 편씩 새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여행 떠나기 네. 한 달 전에 촬영을 다 해놓고 글도 블로그에 미리 다 써서 예약 공개를 예약 발행을 걸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콘텐츠는 꾸준히 계속 업로드는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박동원 부장님 덕분에 내가 쿠바 소식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거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내가 빌린 책의 최고 애청자는 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나이 70에 나이 80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심심해서 이걸 탁 듣는다. 맞아. 나 그때 55세 회사 그만두고 드라마 PD 더 이상 일 못하게 돼서 할 수 없이 여행 다닐 때가 있었지. 얼마나 재밌을까 그때 다시 들으면. 아이고. 자,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남겨놨으니. 좋네요. 좋아.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은 나 이거 좀 배 아플 수 있어 박동원 부장님. 이미 아팠어요. 아플 만큼 아팠어요. 이미 아프지.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이 바다에 가서 열대 이 바다 스노클링이었고요. 그건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니까 네. 산호초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산호초 스노클링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저는 승마 트레킹을 좋아합니다. 말 타고 여행 다니는 거. 우리나라에서 말 타고 하는 거는 왜 놀이공원 가면은 이렇게 한 바퀴 5,000원 내고 한 바퀴 돌잖아요. 삥 도는 거죠. 네, 네. 여기서는 15,000원을 내면은요. 그러니까 $10, $15를 내면 3시간 동안 어디론가 산속으로까지 가서 폭포에 가서 수영하고 올 수 있는 여행 패키지가 있어요. 배 갑자기 진짜 트레킹. 아프다. 이게 승마 트레킹이 여기서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승마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차들이 많잖아요. 도로차. 차들이 많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도로가 있어도 말을 타고 가는데 차가 저기서 달려오면 말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쿠바는 차가 없잖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마차로 지는 거하고 자전거로 기껏 하고 자동차는 어디에 있냐면 하바나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거기서 관광용 여행자들 실어 나르는 용도 정도밖에 없죠. 제가 자전거 타고 30분을 달리는 동안 차 3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전거로 이동하셨어요? 여기 자전거 너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좋아요는 절대 시니컬한 그게 아니라 진짜 다 썩어가는 자전거거든요. 나는 $5 하루에 $5로 빌려주는데 숙소에서 바사에서 나는 처음에 보고 이게 제대로 달리기는 할까 싶은데 내가 감동 먹은 게 핸들하고 다 썩어 있는데 타고 달리는데 너무 잘 가는 거야. 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물자가 귀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분명 오래되고 낡은 자전거고 페달 막 부서지고 부품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있는 상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자전거 타고 여행 다니는데 오늘 하여튼 제가 그 트리니다드 외곽 지역으로 3시간짜리 승마 트레킹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어디쯤 가 계실까요? 다음 주는 제가 트리니다드 다음으로는 또 바라데로라고 여기 또 유명한 또 올인클루시브 리조트가 있어요. 그 바라데로는 대놓고 괌이나 사이판처럼 아예 그냥 휴양 도시로 이렇게 발달한 곳인데 거기가 이제 이번 그 쿠바 여행의 최종 하이라이트. 기본적으로 저는 참 여행 그 스케줄 짤 때 마지막에 가장 좋은 곳, 가장 화려한 곳, 가장 여유로운 곳을 잡습니다. 그 앞에는 막 고생하면서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쉬면서 여독을 풀고 가는 건데 바라데로 다음에 이제 다시 아바나로 가서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죠. 네. 오늘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사진을 보낼까요? 지금 어제 제가 사실 보낸 거는 이 트리니다드 그 성당 사진 하나 보냈고요. 네. 아니면 여기 마차 사진도 있고요. 자전거 보고 싶어요. 자전거. 자전거? 알았어요. 자전거 보내드릴게요. 몇 장 보내놓을 테니까 그 중에서 클립아트로 써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하실 말씀, 마지막 하실 말씀 있었던 아니요, 저는 것 같은데. 다 했어요. 이제, 너무 내 얘기만 요즘 떠들어대서 박동호 부장님한테 미안해. 아니, 지금 요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그런 낯선 곳으로 여행 얘기 남김없이 듣고 싶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박동호 부장님은 최고의 라디오 DJ야. 어쩜 이렇게 그 게스트를 모셔놓고 마치, 그러니까 물론 사실 나는 우리 공동 DJ이긴 하지만 이 상대에게서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는지 나 혼자 너무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항상 끝날 때쯤 되면 죄책감이 와. 나 혼자만 너무 떠들었나? 아니요, 저는 이제 나중에 오시면 들려드릴 책들을 좀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알았어. 나 그러면 돌아가면 한 달 정도 나는 이제 가만히 놀고 먹는다. 네. 그래서 무슨 책 읽으셨나요? 하고 물어보고. 그렇죠. 그러시죠. 한번 좀 여덟 푸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즐겁게 또 타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